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간단한 이걸 소설이라고 해야 될지 우화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패러디라고 해야 될지 그냥 아무 부담 없이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한 살인 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강도 집 옆에는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부잣집이나 강도집이나 다 가난했습니다. 한쪽은 온 가족이 아버지의 지도하에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여 오늘날의 부를 이루겠고, 다른 쪽은 도둑질, 강도질만 하고 돌아다니다가 마을에서 상종 못할 놈으로 낙인이 찍혀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엔 이 강도가 부잣집에 침입했다가 문매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이 강도는 요사이 부잣집 주인한테 당신 집담이 너무 높다, 1조 원을 침해하니 좀 낮추어라고 대들고 있습니다. 담 높이가 2m밖에 안 되는데 무슨 1조 원 침해냐 하고 주인은 무시해버렸습니다. 강도는 마을의 조무래기, 깡패, 게으름뱅이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좀 홀대를 받았던 이들은 선동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번 것을 본받을 생각은 안 하고 저놈은 부정을 해서 저렇게 축제했고 20m나 되는 다물쇠 이웃을 깔보고 있다고 소리치고 다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억지가 말이 되지 않는 과장이고 속임수란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만 어느 한 사람 나서서 이들을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은 조용하게 처리해 주세요라면서 중립을 취합니다. 피땀 눈물로 부를 쌓아 올렸던 부자는 죽고 아버지의 고생과 희생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아들 A씨가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 젊은 가장은 강도가 소리치고 다니는 것이 창피하여 그자의 요구대로 담을 부숴버리고 싶습니다만,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약하게 볼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담을 허물어 1조 원을 이웃한테 선물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 마을 사람들로부터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일했다고 상을 받을지도 모른다. 강도도 나의 선행에 감동하여 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A씨가 담을 허문 다음 날 강도는 유유히 부잣집으로 걸어 들어와 금품을 털고 분유자들에겐 못된 짓을 했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면 자신의 무능과 비겁함이 폭로될까봐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도 집과 친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마을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 강도 친구 말이야, 내가 담을 허물었더니 아주 좋아하고 마음을 고쳐 먹었어. 알고 보니 그 친구도 원래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더군. 역시 이쪽에서 선하게 대해주니 그 친구도 선하게 나오더군. 과연 마을 사람들은 이 철없는 부자 아들 A씨에게 이웃 평화성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은 밤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는 이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주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제 집처럼 들락거립니다. 주인의 부인까지 농락합니다. 그 부인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남편보다는 건장한 강도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래도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모든 일이 평화롭게 이루어졌으니 내가 저항했다면 인명 피해가 많았을 거야. 내가 죽으면 묘비명에는 그래도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다가 간 사람이란 문장 하나는 확실하게 새겨질 거야.
강도 그 친구도 잘 먹고 잘 살면 언젠가는 달아질 거야. 내가 죽은 뒤의 일이겠지만 말이야. 이 우화에는 속편이 있습니다. 부자 아들 A씨 집안에서는 심상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가 이웃집 살인 강도에게 눌려 지나는데 자존심이 상한 작은 아들이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큰 형을 죽인 적이 있는 살인 강도를 영구적으로 제거해야 집안의 안전은 물론이고 마을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주장하면서 아버지 A씨와 불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불화의 단초가 된 것은 이 살인 강도가 A씨 집안에 대해서 이런 요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당신네 집안에서 절대로 나를 살인자니 주적이라니 하고 불러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부르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 더, 경비원을 늘리거나 방범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내 허가를 받아야 돼. 요렇게 요구를 합니다. A씨는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강도가 요구하는 대로 하도록 지시를 했으나 작은 아들이 반발하여 시끄러워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듭니다. 아버지 전에 이렇게 자랑하셨잖아요. 그자를 만나고 왔는데 아주 견식과 효심이 있는 사람이더라. 우리는 이제 서로 싸우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분이 우리 경비원들은 계속 있어도 좋다고 하더라. 품고 다니던 칼과 총도 버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우리 마을에 평화가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경비원을 늘리는 것을 살인 전과자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형님을 찔러 죽인 원수를 보고 살인자라고 부르지도 못합니까? 더구나 우리 집안에서 우리끼리 그렇게 부르는 것도 못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이 강도는 어느 날 밤에 담을 넘고 들어와가지고 그 똑똑한 A씨의 작은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달아났습니다. 경비원들이 그자를 잡을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면 살인 강도를 개과천선시켰다고 하여 이웃 평화상을 받은 A씨의 명성에 손해가 될까봐 놓아주었습니다. 이 만행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도 흥분하고 A씨 집안 사람들도 들고 일어나 살인마를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황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A씨였습니다. 그는 상중임에도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변호하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 아마도 술김에 저지른 우발적 실수일 것이라느니 하는 사리에 맞지 않는 말들을 쏟아놓고는 하니까 동네 어른들이 그놈을 혼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내 아들도 맞아 죽을 짓을 하긴 했지요. 왜 저항을 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그토록 당부를 했는데 말입니다. 살인 강도가 칼을 들고 집에 들어오더라도 절대로 먼저 찔러서는 안 된다. 찌르면 찔려라. 그것이 집안과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놈이 찔린 다음에 저항하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내 말을 안 듣고. 그러니 죽을 짓을 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안이 벙벙해진 마을 사람들은 A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야, 이 사람아, 당신 아들은 아무 죄가 없는 거야. 그런데 왜 살인한 놈을 변호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 혹시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니? 아니면 그 이웃 평화상을 회수당하지 않으려고 그토록 구차하게 살인만을 변호하는 거니? 너는 아들 장례나 잘 치르고 정신을 차려라. 그동안 우리가 그놈을 손봐줄 테니 너는 구경만 해. 제발 방해만 하지 마. 저놈이 우리 마을에 사는 한 평화는 없어. 그러나 너한테 준 그 상은 말이야. 회수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해. 그 상패는 아들 관 속에 넣어서 같이 파묻어 버려. 우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